네,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교무팀에서 일반대학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상윤이라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발로 인해서 일반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취소되는 바람에 어떻게 하면 우리 신입생 원생님들에게 우리 대학원 학사 제도에 대해서 좀 효과적으로 안내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동영상 안내 자료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국가적인 노력에 의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좀 진정이 되고 어서 정상적인 우리 학사 업무가 진행될 수 있기를 좀 기원하겠습니다. 먼저 일반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일반대학원 홈페이지를 안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신입생 원생분들에게 학번과 수강 신청 방법을 안내드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해결하고 나서 본격적인 학사 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주캠퍼스 일반대학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홈페이지로 먼저 들어오시고요. 들어오시고 나면은 지금 여기 대학원이라고 하는 버튼이 보일 겁니다. 여기서 대학원 하위 메뉴 중에 일반대학원이라는 이제 단추가 생성되어 있는데요.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일반대학원 홈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홈페이지에서 위에 보시면은 오른쪽 상단에 공지사항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고요. 이 공지사항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우리 교무팀에서 우리 원생분들에게 안내를 하는 모든 학사 제도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원생분들께서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은 반드시 일반대학원 경주캠퍼스 홈페이지 여기에 접속을 하셔서 공지사항을 꼭 확인을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모든 학사 일정은 이 공지사항을 통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공지사항을 확인하셔서 일정을 놓치신다거나 이래서 손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꼭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학교의 수강 신청 업무는 유드림스라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이 유드림스라는 전산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원생님들께서 본인의 학번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학번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우리 여기 밑에 유드림스 주소가 보이는데요. 이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유드림스 주소를 인터넷 주소창에 붙여 넣으셔가지고 접속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이디 찾기라는 버튼이 보입니다. 이 아이디 찾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러한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 사용자 구분은 학생, 학부, 대학원이지만 학생, 학부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캠퍼스 구분은 경주 캠퍼스, 그리고 내외국인 구분은 내국인 또는 외국인, 그리고 성명은 본인 성명을 입력하시고 생년월일은 이제 본인 생년월일을 입력하시고 여기 보이는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제 본인의 학번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유드림스에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다가 이게 이제 우리 유드림스 화면인데요. 여기다가 아이디에는 본인의 학번을 넣으시고 패스워드는 여기 초기 비밀번호가 패스워드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초기 패스워드는 DG 플러스 생년월일 6자리 플러스 느낌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년월일이 93년 9월 6일생인 원생 같은 경우에는 DG 930906 느낌표를 치시면은 이렇게 이 유드림스에 접속이 되고요. 여기 유드림스에 접속이 되고요. 바로 초기 비밀번호를 본인이 원하시는 비밀번호로 변경할 수 있는 화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유드림스에 접속을 하셨다면은 다음으로 이제 수강 신청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드림스에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 이러한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대학원 학사를 클릭을 하시고 대학원 학사에서 교과 수업 클릭하시고 이 교과 수업에 보면은 이제 수강 신청 관리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고요. 이 수강 신청 관리라고 하는 메뉴 하단에 다시 수강 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제 직원인 교직원 아이디로 접속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 보다는 조금 다른데요. 이제 제가 보는 화면은 여기 메뉴가 훨씬 많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이는 화면은 메뉴가 좀 작게 보일 겁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수강 신청을 하는 메뉴 자체는 똑같기 때문에 이대로 따라 하시면은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예를 들어 제가 한 분을 지정해서 제가 좀 수강 신청을 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이분의 지금 아이디로 들어오면은 이렇게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는 교과목들이 이렇게 위에 보이고요. 이래가지고 여기 신청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수강 신청한 교과목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수강 신청 목록에 본인이 수강 신청한 교과목이 뜨게 됩니다.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삭제하고 싶으면은 이 삭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그 수강 신청에 대한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일반 대학원 우리 학사 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우리 원생님들이 일반 대학원에 입학을 하신 목적은 학위를 취득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전체적으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우리가 요건들을 갖추어야 할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학위 청구 논문을 제출해서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갖추어야 되는데요. 먼저 석사학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4학기 이상, 4학기 이상 정규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료에 필요한 최저 학점을 평점 평균 3.0 이상으로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수과목 이수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선수과목을 9학점 이상, 평점 평균 3.0 이상으로 취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온라인 연구윤리 강좌를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논문 지도 교수를 위촉해야 되고, 학위 논문 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되고, 종합시험 및 외국어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요. 이 종합시험과 외국어 시험에 대해서 잠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종합시험은 이제 전공에 대한 어떤 졸업시험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학위 청구 논문을 제출하기에 충분한 전공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이렇게 졸업시험 개념으로 이렇게 보는 게 종합시험이고요. 그리고 외국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문을 쓰시고 이제 뭐 참조하시고 이러려고 하면은 국제 저명 논문 같은 경우에도 참조하시려면은 기본적인 외국어 능력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것을 테스트하는 시험에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논문 초록을 발표하셔가지고 이제 합격 판정을 받으셔야 되고, 논문 표절 검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입학일로부터 6년이 경과하기 전에 논문을 심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박사학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에서 말한 석사학위랑 모든 게 다 똑같은데요. 좀 다른 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연구 실적,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본적인 연구 업적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 연구 업적이 인문사회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KCI 한 건, 등재지 한 건 이상을 주저자로서 게재를 하셔야 되고요. 예체능계열 같은 경우에도 이제 KCI 등재지지만 등재 후보지까지 포함해서 한 건을 게재하셔야 되고요. 이공약 의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SCIE나 스쿠프스 한 건,
혹은 KCI 2건 이상을 주저사로 게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연구 업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과별로 좀 학문 분야별로 좀 논문이 뭐 KCI가 잘 나올 수 있는 학과냐 아니면은 SCI가 잘 나올 수 있는 학과냐, 이게 학문별 특성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개별 학과 내규에서 이 연구 업적 기준을 이 여기 보시는 표와 다르게 조금 별도로 정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 학과 내규를 한번 확인을 하시면은 좀 더 세부적인 본인 학과의 연구 업적 기준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사학위 같은 경우에는 입학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학위 청구 논문을 제출을 하셔야지 심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학위 취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단계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이제 처음부터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강 신청은 매년 뭐 2월 중이나 8월 중 실시가 되는데, 이번 학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강 신청 기간이 개강이 연기되었기 때문에 수강 신청 기간도 조금 연기가 되어서 신입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3월 2일부터 3월 3일까지 이틀간 기본적인 수강 신청을 받고요. 3월 16일부터 3월 22일까지가 수강 정정 기간입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신청 가능 학점은 전공교 과목 같은 경우에는 학기당 최대 9학점까지 수강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선수교 과목 같은 경우에는 학기당 최대 6학점 수강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차 수강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타 대학원, 우리 일반 대학원 원생분들이 뭐 필요에 따라서 특수대학원이나 전문대학원 강의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학기당 최대 3학점까지 수강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일 학과 내, 그러니까 뭐 안전공학과라고 하면 안전공학과 내에 타 학위과정, 박사과정 학생이 석사과정 과정을 듣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석사과정 학생이 박사과정 그 교과목을 수강하시고 싶은 경우에도 수강이 가능하고요. 이 경우에는 최대 6학점까지 학기당 수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 대학원 내 타 학과와의 교차 수강도 가능한데요. 이 경우에는 학기당 최대 6학점까지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 캠퍼스와 경주 캠퍼스 간에도 동일 유사 학과 간에도 교차 수강이 가능한데요. 이 경우에는 학기당 최대 6학점까지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수강 신청을 하셔가지고 수업을 들으셨는데 F학점을 취득 받으신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만 재수강이 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선수교 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수교 과목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에 입학한 원생분이 기본적으로 해당 학과의 교과목을 이수할 전공 능력이 부족하다고 좀 판단되는 경우에 전공 교과목 외에도 미리 선수 교과목 9학점을 들어야지만 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수 대상자를 말씀드리면은 학사학위 과정 전공과 다른 석사학위 과정의 전공으로 입학하신 분, 석사학위 과정과 전공과 다른 박사학위 과정 전공으로 입학하신 분, 또 아니면은 일반 대학원 출신이 아닌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교육대학원 출신의 석사학위 과정 출신자가 박사학위 과정으로 입학하신 분, 아니면은 뭐 같은 전공 분야로 석사학위와 같은 전공 분야로 박사학위로 입학을 했지만 전공 능력이 좀 모자라서 선수 과목 이수가 필요하다고 해당 학과장이 이수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신 분, 아니면 편입하신 분이 편입을 한 그 전적 대학원의 학과와 편입한 이후에 우리 대학원의 학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선수 과목 이수 대상자로 선정되시게 됩니다. 선수 과목 이수 대상자로 선정되게 되면은 일단 전공 학점 전공 학점 외에도 9학점인 선수 과목을 추가로 취득을 하셔야지 수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석사학위 같은 경우에는 수료 학점이 전공을 24학점을 들으셔야 되는데요. 이 24학점 외에도
선수교 과목 9학점을 추가로 들으셔야지 수료가 되고요. 박사학위 같은 경우에는 4학기 동안 36학점을 들으셔야 되고, 석박사 통합학위과정 같은 경우에는 54학점을 들으셔야 되는데, 이런 전공교 과목 36학점과 54학점 외에도 선수교 과목 9학점을 이수하셔야지만 수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선수교 과목으로 이수되셨지만 반드시 9학점을 이수하셔야 되는 게 아니고 이수 제외나 면제 신청 제도를 또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수 제외라고 하는 제도는 무엇이냐 하면은 석사학위 과정 입학자 중에 학사학위 과정에서 복수 전공 등으로 석사학위 과정의 전공과 동일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아래의 제출 서류를 제출을 해가지고 이수 제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사학위 안전공학과 박사과정으로 입학하신 분이 석사 과정 때 호텔 관광 경영학을 졸업을 하셨다면 당연히 선수 대상자로 선정이 되셨을 테지만 그분이 만약에 안전공학 석사학위 과정 때 호텔 관광 경영학과 외에도 안전공학을 복수 전공하셨다라고 하면은 안전공학으로 박사학위 과정으로 다시 진학을 하신 경우에는 교과목 이수 대상자에서 제외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수교 과목 이수 면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전 학위 과정, 직전 학위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박사학위 과정 같은 경우에는 석사학위 과정에서, 석사학위 과정 같은 경우에는 학부 과정에서 선수교 과목으로 인정 가능한 교과목을 이미 이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 제출 서류를 제출을 해가지고 선수교 과목 이수 면제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그럼 우리 학과의 선수교 과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그 선수교 과목이 무엇인지는 개별 학과의 학과 내규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업 연한 단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본 대학원 학점 선취득 제도에 의해서 학사학위 과정에서 석사학위 과정 전공교 과목을 이미 기수강해서 석사학위 과정의 전공 학점으로 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6개월까지 수업 연한을 단축해서 조기 수료가 가능하고요. 단 박사학위 과정은 조기 수료 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석박사 통합 학위 과정도 6학기 동안 수료를 위한 최저 취득 학점인 54학점을 취득하고 전체 평점 평균이 3.5 이상인 경우에는 논문 지도 교수의 추천을 받아서 최대 1년까지 수업 연한 단축을 하고 그리고 조기 수료가 가능합니다. 성적은 A+부터 F까지 분포가 되어 있고요. 성적 점수는 보시는 바와 같이 4.5부터 0.5 단위로 이렇게 가감이 되게 됩니다.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수업 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을 하셔야 되고요. 결석 일수가 3분의 1 이상일 경우에는 무조건 F로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료를 위한 최저 취득 학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사학위 과정은 전공 학점을 24학점을 취득하셔야지 수료가 가능하고요. 단 선수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9학점을 추가로 취득하셔야 됩니다. 박사학위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전공 학점을 4학기 동안 36학점을 취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선수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9학점을 추가로 취득하셔야 됩니다. 석박사 통합 학위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전공 학점을 54학점을 취득하셔야 되고요. 이수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 같은 경우에는 9학점을 취득하셔야 됩니다. 박사학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매 학기마다 4학기 동안 36학점을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매 학기마다 수강 신청 가능 학점이 9학점인데요. 9학점을 좀 풀로 다 신청을 하셔야지만 4학기 동안 수료를 위한 학점을 모두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차 수강 제도에 대해서는 앞서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예, 편입학점 인정과 재입학점 인정은 이제 그냥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 프로젝트 학점 인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대학원 2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는 예, 전공 교과목을 수강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교수님을 도와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우 수업을 듣지 않고 별도로 이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한 활동을 인정을 해가지고 그 최대 3학점을 인정을 가능합니다. 예, 재학 기간 중 단 1회에 대해서만 한해서만 3학점 인정이 가능하고요. 예, 신청 절차는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은 뭐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전공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지만 부득이한 경우 단 1회 하나의 전공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학과 내에서만 전공 변경이 가능하고요. 학과 자체의 변경은 절대 불가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등록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사학위 과정은 4학기를 등록하셔야 되고요. 박사학위 과정도 4학기를 등록하셔야 되고요. 석박사 통합학위 과정은 8학기를 등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학위 과정은 그 정규 등록 학기 4학기 8학기 동안 수료를 위한 그 최저 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 학기를 등록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학점 등록이라는 개념이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점 등록이라는 것은 학위과정별 정규 등록 학기 내에 수료를 위한 최저 취득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학점 등록이 필요한데요. 만약에 연구윤리와 논문 작성법이라고 하는 이건 0학점짜리 필수 이수 교과목인데요. 이 교과목을 못 들었을 경우에는 당해 등록금의 15%를 납부하시고요. 만약에 그 4학기나 8학기 동안 뭐 3학점을 못 들으셨다라고 하면은 당해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학점 이상을 못 들으셔가지고 학점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당해 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셔야 되고요. 뭐 일부 선수 이수 대상자 중에 선수 교과목을 못 들으신 분이 계시면은 교과목당 본인 소속 계열 등록금의 10분의 1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학점 등록을 하지 않도록 원생분들께서는 그 정규 학기 내에 뭐 4학기면 4학기, 8학기면 8학기 내에 뭐 수료를 위한 최저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할 수 있도록 예, 꼭 부지런히 수업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박사학위나 석박사 통합학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료한 이후에도 논문을 취득하기까지 시일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 최종 학위 논문을 수료 이후 그 최종 학위 청구 논문을 제출하기 전까지 연구학기를 2번 등록하셔야 됩니다. 연구학기 등록에 대해서는 연구학기 등록금은 그 소속 계열 그 정규학기 등록금의 15%이고요. 예, 그거를 최대 2학기까지 납부하시게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연구학기를 등록금을 납부를 안 하셔도 언제든지 예, 그 논문 학위 청구 논문을 제출하고 심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휴학과 복학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학은 통산 최대 4학기까지만 휴학이 가능하고요. 여기에는 질병 휴학까지 포함되니까 예,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복학은 이제 매년 1월이나 7월 중에 이제 우리 유드림스를 통해서 본인의 전산으로 직접 복학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휴학 제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일 내에 복학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학기 초 정해진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타 학교 대학원에 입학해서 이중 학적이 취득되거나 뭐 아니면 기타 사유로 인해서 학업이 불가능하게 되면은 제적이 되게 되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격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논문 최종 학위 청구 논문을 제출하고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외국어 시험과 종합시험이라고 하는 자격시험 2개를 합격을 해놔야 되는데요. 이제 외국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 시험과 한국어가 있는데요. 이 보통 우리 한국인
원생분들 같은 경우에 영어 시험을 치셔가지고, 예, 그 70점 이상을 받으셔야지 합격 처리가 되고요. 이 교재는 트리거 3라고 하는 교재가 지금 우리 교내 서점에서 이제 판매 중인데요. 이 교재에서 그 총 4문항을 냅니다. 영어로 된 문단 4문제를 제출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독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게 외국어 시험인데요. 이 외국어 시험에 좀 많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이 외국어 시험에 떨어져서 학위 논문을 제출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교재를 좀 구입하셔가지고 공부를 미리 좀 하실 수 있기를 그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국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외국인 대학원생분들을 위한 거니까 나중에 별도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합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종합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최종 학위 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이 원생이 전공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전공 졸업시험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석사학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2과목입니다. 기초공통 한 과목과 전공 한 과목 해가지고 2과목을 그 과목당 70점 이상을 받으셔야 되고요. 박사나 석박사 통합 같은 경우에는 총 3과목입니다. 기초공통 한 과목과 전공 2과목을 해서 과목당 70점 이상을 받으셔야지 합격이 됩니다. 자, 다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학위 청구 논문 제출 자격으로 넘어왔는데요. 이제 이 장표가 좀 많이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이제 수료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사학위 과정 같은 경우에는 4학기를 정규 등록을 하시고 전공 학점만 24학점을 취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평점 평균은 3.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수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전공 학점 24학점 외에도 선수 학점 9학점을 추가로 취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온라인 연구윤리 강좌, 그 강좌명은 연구윤리와 논문 작성법인 온라인 연구윤리 강좌를 이수를 하셔야지 수료가 됩니다. 그리고 박사학위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4학기 이상 정규 등록이 필요하고요. 전공 학점만 36학점을 취득해야 되고요. 학기당 수강 신청 가능한 학점이 전공 9학점이기 때문에 박사학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부지런히 학기당 9학점의 전공 학점을 신청하셔야지만 4학기 내에 36학점을 취득하고 수료가 가능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 평점 평균은 3.0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선수 대상자로 선정되시는 원생분 같은 경우에는 전공 학점 36학점 외에도 별도로 9학점을 취득을 하셔야지 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석사학위 과정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연구윤리 강좌, 연구윤리와 전문 작성법을 이수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석박사 통합학위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8학기에 정규 등록이 필요하고요. 그 8학기 동안 전공 학점만 54학점을 취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평점 평균은 3.0 이상이 되어야 되고, 선수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선수 과목을 9학점을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온라인 연구윤리 강좌, 연구윤리와 논문 작성법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조기 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사학위 과정에서 조기 수료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학사학위 과정에서 우리 대학의 학점 선취득 제도에 의해서 학사학위 과정 재학 중에 석사학위 과정 전공 과목을 수강해서 미리 석사학위 과정 전공 학점으로 6학점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조기 수료가 가능합니다. 박사학위 과정은 별도로 조기 수료 제도가 없고요. 석박사 통합 학위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6학기 동안 그 수료 학점인 전공 54학점을 취득을 하고 평점 평균이 3.5 이상인 경우에 논문 지도 교수의 추천을 받아서 최대 1년까지 조기 수료가 가능합니다. 이제 졸업 요건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수료를 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외국어 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초록을 발표하고 학위 청구 논문의 심사에 합격을 하셔야지
이제 최종적으로 졸업이 되는 거고 학위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박사학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수료 요건에다가 외국어 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하시고, 그리고 불교학과 같은 경우에는 제2 외국어 시험에도 합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초록을 발표하시고 최종적으로 학위 논문 심사에 합격을 해서 졸업을 하시면서 학위를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석박사 통합 학위 과정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제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그 중에 학술대회 발표 보조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학술대회 발표 보조비는 학교에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학생 자치회, 일반 대학원 학생회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학원생분이 학회에 포스터를 발표하시거나 구두 발표하신 경우에 학생회를 통해서 이렇게 소정의 출장비 개념의 어떤 지원료를, 소정의 지원료를 학생회로부터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는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 학술지 논문 게재 장려금은 우리 학교에서 우리 대학원생들에게 직접 지원을 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원생분들이 이용을 하시고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신 제도이기 때문에요. 우리 원생분들이 인문사회 예체능학과에 속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논문 ANACCI, SSCI, SCIE나 KCI를 이렇게 주저자로 반드시 여기 보시면은 신청자 본인이 반드시 주저자인 논문만 지원을 하거든요. 주저자로 이렇게 게재를 한 경우에 인문사회 예체능학과인 같은 경우에는 KCI 한 편당 50만원 지원을 드리고요. 자연공학 의학 같은 경우에는 SCIE부터 한 편당 50만원을 지원을 하게 되니 많은 활용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우리 유드림스를 통해서 직접 신청을 하시는 거고요. 우리 유드림스 시스템에 접속을 해가지고 대학원 학사에 졸업 탭으로 가셔가지고 졸업 논문 관리 탭에서 연구 실적 등록, 여기 가시면은 이제 본인의 논문 제목과 게재 일자, 그리고 논문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그런 단축까지 다 생성이 되어 있으니 이쪽에다 등록을 하시고 신청서를 출력해서 우리 교무팀으로 제출을 해주시면은 지원 금액을 지원을 해드리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강 신청에 대해서는 아까 초반에 안내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여러가지 홈페이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그리고 총학생회 홈페이지, 그리고 중앙대학원 홈페이지, 그리고 유드림스 홈페이지, 많은 활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마 우리 원생분들이 가장 많이 연락을 하시게 될 곳이 아마 각 소속 대학의 학사 운영실일 겁니다. 이 번호를 좀 잘 기억을 하셨다가 필요한 경우에 학사 운영실을 통해서 연락을 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략적인 우리 학사 제도에 대한 소개는 마치겠고요. 본 오리엔테이션 자료와 이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게 되는 모든 세부 안내문은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가 될 예정이오니 초반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우리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일반대학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공지사항을 꼭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략적으로 OT 자료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 OT 자료를 실행하기 위한 우리 신입생 분들을 위한 세부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문자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 예정이오니 자료를 좀 출력하셔서 학기 초 학업을 이수하시는데 활용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일반대학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